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OSI 7레이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실제 캡슐레이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전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OSI 7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OSI 7레이어가 TCP/IP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같이 실제 사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상할 것은 여기서 클라이언트 쪽은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 미트를 사용을 하고 학생들은 그 교사가 개설한 구글 미트 방에 들어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구글 서버가 있습니다. 미트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트 서버를 통해서 또다시 다른 여러 학생들한테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각각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교사가 연결한 컴퓨터에서 이제 구글 미트 서버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영상 데이터들이 여기 있는 구글 미트 서버로 전송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데이터들은 각각의 학생들한테 다시 전송이 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쪽에 있는 OSI 7레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OSI 7레이어가 이제 TCP/IP로 구현이 되었을 때 TCP/IP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상위 계층들이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응용 계층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 meet.exe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자, 구글 meet.exe에서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교사가 만들어내는 영상, 이 화면이죠. 화면을 캡처한 걸 영상으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영상을 미트 서버에 일단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트 서버는 다시 그걸 학생들한테 다시 또 재전송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구글 여기 교사가 만들어진 컴퓨터에서 교사 구글 미트를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미트 서버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실제 이제 크롬에서 돌아가겠지만, 자, 크롬에서 구글 미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은 영상을 저장하는 겁니다. 화면상에 나오는 것을 영상을 캡처하고, 그리고 음성,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죠. 소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만들어서 결국엔 영상으로 다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만들 때 이 영상에도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이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이 방법은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영상의 표현 방식은 실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스트리밍에 적당한 영상 포맷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또한 이 영상 포맷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지만 결국에 이 방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쪽에 있는 교사가 만약 호스트가 되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게스트가 된다고 한다면 자, 호스트 게스트들이 서로 연결을 맺고 또 여기 있는 구글 미트 지금 제가 실행한 이 컴퓨터와 구글 미트 서버 또 서로 연결을 맺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다 여기 있는 세션 계층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포함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니라 이걸 상용으로 회사에서 회의용으로 쓰고 있다. 자기 업무 회의용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업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여기 학생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직원들끼리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여기가 구글 미트 서버가 경유지가 됩니다. 자, 경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파일이 저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패킷들이. 저장해서 복원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서로 이제 중개 서버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이 경유지에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쪽에서 종단간 암호화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통신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는 경유 서버에서 또는 중간에 거쳐가는 장비들에서 이 내용이 오픈되지 않도록, 즉 복화되지 않도록 종단간 암호화를 이제 결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만 암호화 복구가 가능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중단 끝에서 다시 암호화 복구가 가능해져야 되지 여기에서
암호화 또는 복화가 가능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자기 고객들한테 우리는 종단과 암호화를 제공하니 안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통신을 해라 라고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단과 암호화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됩니다. 자, 이걸 서로 나눠서 구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따로따로 구현을 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별도로 생기게 되면 이 프로세스들끼리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또 처리하는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의 효율상 그리고 실제 운영의 효율상 이렇게 계층을 포함해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금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것과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꾸러미를 만듭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영상이나 소리나 또는 글자 이런 것 결국엔 다 영상으로 들어가겠죠.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패킹을 쭉 아랫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려보낼 건데 자, 흘려보내기 전에 패킹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서 전송 방식을 자, UDP로 할 것이냐 TCP로 할 것이냐 이거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이긴 하지만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전송이 돼야 되고 받은 쪽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TCP보다는 UDP가 전송하기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트랜스포트 계층의 UDP를 결정을 하고 각각의 포트 번호를 여기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에서 만들어진 포트 번호가 있겠죠. 예를 들어 특정 포트 번호가 이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구글 미트 서버에서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미트 서버의 프로세스에 할당된 포트 번호가 여기에 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UDP 포트 번호가 기록이 되고요. 자, 그리고 구글 미트 서버하고 일단은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 서로 통신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네트워크의 IP 계층에 이 컴퓨터의 IP 그리고 구글 미트 서버의 IP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브네팅이라는 걸 배웠죠. 데이터를 배웠을 텐데 네트워크 기초를 배웠으니까. 자,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라우터 같은 것들 거쳐가야 됩니다. 즉 여기까지가 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 라우터가 있는 쪽이 이제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즉 이 네트워크에 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넘어서 다른 데로 가려면 결국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게이트웨이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랜 같은 경우 이 랜 구간에서는 맥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데이터 랭크 계층에서는 이 컴퓨터의 맥 주소와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맥 주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꾸러미가 패킹된 것들을 물리계층에서 0과 1로 이렇게 변환해서 흘려보내겠죠. 자, 흘려보내서 스위치를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스위치는 L2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쪽에 있는 L2. 자, 스위치가 이 데이터를 넘겨받게 되면 자,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자, 스위치가 파악하고 있는 출발지에서 왔는지 그리고 스위치가 알고 있는 목적지로 가는지 파악한 다음에 스위치에 맥 테이블이 있겠죠. ARP 테이블이 있을 건데 그 테이블을 보고 이 맥 주소를 매칭 값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결국에는 게이트웨이에 맥 주소가 들어있었죠. 자,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 데이터를 게이트웨이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게이트웨이한테 데이터 넘어갔겠죠. 자, 게이트웨이는 다시 넘어온 데이터 중에서 이 부분을 읽습니다. 먼저 일단 본인 거, 목적지 걸 읽었겠죠. 목적지 맥 주소 반지를 확인했을 거고, 자, 이 데이터를 여기 이제 읽었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위쪽에 있는 이 목적지 IP 주소를 읽을 겁니다. 자, 이 목적지 IP 주소는 미트 서버 IP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미트 서버 IP 주소가 여기 있을 건데, 자, 일단 파악을 합니다. 이게 본인의 여기 라우터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있는지. 만약에 이쪽에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IP 주소였다면 이쪽으로 보내겠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라우터한테 또 넘길 겁니다. 그러면 그 라우터도 마찬가지 자기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있는지 또는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목적지를 찾아가겠죠. 결국에는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네트워크까지 도달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트 서버로 가야 되는 데이터는 결국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해당 네트워크까지 라우팅을 통해서 도달을 한 거죠.
도달을 하고 여기에 지금 데이터들이 있겠죠. 자, 일단 이쪽 라우터로 넘어오게 되면 이 라우터는 여기서 마찬가지 IP 주소를 읽습니다. 자,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컴퓨터 IP 주소에 결국 미트 서버 IP 주소가 들어 있었겠죠. 예를 들어 미트 서버 IP 주소 마지막이 뭐 125번이었다. 무슨 점 125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는 또다시 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랜에서 또 서로 통신하려면 맥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를 확인하고 일단 본인 자기의 네트워크, 자신의 네트워크가 맞으면 마지막에 있는 호스트, 자, 호스트 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호스트 정보에 대한 맥 주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여기서 다시 ARP가 구동이 됩니다. 자, ARP를 돌려서 또는 이미 있는 ARP 테이블을 참조해서 실제 이 IP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맥 주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기 목적지 맥 주소에 그 해당 호스트, 자, 예를 들어 끝번호 125였다. 125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만약에 여기는 끝번호 00이라는 만약에 맥 주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00이라는 맥 주소가 들어갈 거고, 자, 이쪽에다가는 지금 게이트웨이가 보내는 거니까 본인의 게이트웨이 맥 주소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스위치 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스위치. 받은 스위치에서는 데이터가 또 왔으면 여기서는 또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읽겠죠. 맥 주소를 읽어서 자, 목적지 맥 주소를 확인을 해서 그 맥 주소 여기 마찬가지 ARP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번 포트에 해당되는 맥 주소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5번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흘려보냅니다. 자, 그럼 결국에 5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미트 서버에 데이터가 도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미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있는 목적지 맥 주소를 보고 본인께 맞는지 확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윗계층의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미트 서버 거가 맞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에부터 이제 프로세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포트 번호 확인을 합니다. 포트 번호 확인을 해서 여기는 미트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미트 서버 프로세스가 있었겠죠. 자,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8989였다. 만약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8989라는 게 이렇게 써 있었겠죠.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이 프로세스, 미트 서버의 여러 가지 이제 스레드 중에 이 프로세스한테 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이 프로세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미트 서버가 이 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미트 서버에서는 다시 그 내용을 이쪽에 있는 각각의 학생들한테 또 전달해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 구글 미트 교사가 만들어낸 이 구글 이쪽에서 각각의 장치들을 거쳐 결국엔 구글 미트 서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UDP를 사용을 하는지 또 IP와 맥 주소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샤크 관련된 부분은 저는 지금 무선을 이용해서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제 무선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쪽에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보게 되면 여기 자, 지금 구글 미트 서버를 이용해서 제가 들어오는 사용자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한테 가진 않겠지만 구글 미트 서버 쪽으로 지금 데이터가 계속 넘어가고 있겠죠. 자, 그런 상태 켜둔 상태에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글 미트 서버는 계속 돌아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밑에 음성의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 와이어샤크를 보면 UDP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서버 쪽 74번으로 시작하는 이 서버 쪽으로 계속 데이터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데이터 흘러가는 과정에서 아무거나 하나 더블 클릭 해봤는데 이걸 해보죠. 자, 여기 보면 소스. 자, 출발지는 10.56.97.156입니다. 아마 이 컴퓨터 IP가 되겠죠.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에 지금 무선 쪽, 그러니까 무선 랜 어댑터 와이파이에 10.246, 97.1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백 주소가 10에 246에 103에 253입니다. 그러면 창을 하나 더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P를 같이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10에246-97에156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고 게이트웨이는 103에254입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103에254라는 게이트웨이가 여기 지금 ARP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니까 맥 주소가 끝번호가 F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패킷, 지금 계속 주고 왔다 갔다 하는 패킷 중에 이제 전송되는 패킷 하나를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 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데이터 중에 일부겠죠. 일부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UDP로 지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UDP로 잘게 쪼개서 지금 데이터가 날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소스 포트는 이렇게 52000으로 되어 있고 저쪽 미트 서버에서는 19305번이라는 포트 번호로 지금 이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구글 미트 서버는 74125-250-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죠. 그럼 74125-250-120이 어딘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퀴즈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자, 이걸 보고 여기 IP 넣어보겠습니다. 자, 74120-250-120 여기 되어 있네요. 자, 서치를 해보면 자, 이 데이터 같은 게 여기 보면 이제 구글 거죠. 구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IP 중에 하나입니다. 74-125 피글렛을 지금 다 통으로 받아서 전체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네요. 그래서 구글 쪽 서버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구글 쪽 서버, 미트 서버 중에 아마 하나겠죠. 또는 뭐 대표 서버거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컴퓨터에서 출발을 해서 구글 미트까지 데이터를 보내라. 그리고 그 데이터는 UDP로 보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일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위에 보면 맥 주소가 있습니다. 자, 맥 주소는 이렇게 해서 이 컴퓨터 156번 IP를 가진 컴퓨터 맥 주소 0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같은 경우에는 넥스컴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네트워크의 지금 게이트웨이죠. 여기서 이제 방화벽의 게이트웨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겸하고 있는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가 F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인했던 이 F2하고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는 최종 목적지는 IP를 이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최종적으로.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일단 게이트웨이를 먼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를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아까 이렇게 끝번호 F2라는 맥 주소를 가진 게이트웨이가 있고 지금 방화벽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패킷은 최종 목적지 맥 주소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최종 목적지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일단 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즉 랜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지 주소가 이겁니다. 그 랜을 벗어난 다음에 또 목적지 이 맥 주소는 계속 네트워크를 지나갈 때마다 계속 바뀔 겁니다. 랜마다 서로 다른 맥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가면 그 패킷 밑에 있는 맥 주소는 또 바꿔집니다. 계속 바뀌는데 이건 안 바뀌겠죠. 최종 목적지 알려주는 IP 주소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IP 주소를 통해서 라우팅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맥 주소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마다 서로 다른 맥 주소로 계속 교체가 돼서 계속 패킷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패킷을 이제 라우터끼리 또는 네트워크끼리 교환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잠깐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네트워크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패킷 교환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네트워크 간에 계속 패킷을 서로 지금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 교환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컴퓨터에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어떤 전송 계층에 적절한지에 따라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된 거에 밑에 다시 또 IP 주소와 맥 주소 달라붙어서 이제 캡슐레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계층의 장비들은 자기가 봐야 되는 그 계층의 데이터를 보고 옆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예를 들어 구글 미트 서버를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 처음에 이제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 만드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이 유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암호화를 적용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포맷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송 계층에서는 UDP를 선택할 건지 TCP를 선택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IP 주소 라우팅에 대한 부분은 운영체제 또는 각각의 장치들한테 이미 다 기능들이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개발자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개발자는 위쪽에 있는 UDP부터 그 위에 부분, 그러니까 4, 5, 6, 7 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어플을 또는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 한 장의 도면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각각 만들어진 데이터에 어떤 부가 정보들이 붙어서 캡슐레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각각의 계층이 어떤 정보들이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서 다시 이 캡슐레이션을 벗겨서, 즉 디캡슐레이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실제 프로세스까지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